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8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읽은 책은 현재 계속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그 중에 인생에 늦은 순간 없다, 이 챕터를 읽고 요약을 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지금 글을 써놓은 상태고요. 먼저 박경희 선생님의 토지 책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무려 26년의 창작 기간에 걸친 대하 소설을 얘기하시는데요. 박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토지 일부를 연재하던 중에 1971년 8월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집필을 멈추지 않고 목숨이 있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바로 다시 집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맹렬한 투쟁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토지의 선물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래서 방금 밀리의 서재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선물이 한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그때마다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글의 차원이 다르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색을 하셨기에 이러한 글을 24년간 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정말 큰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아직 읽을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내공을 키워야지만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간은 느슨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삶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고명한 작가 같은 경우 이제 나는 아무리 험난한 길이 닥쳐올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며 돌아서지 않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극복해본 사람은 고통의 유익함을 알고, 또 박계리 선생님이 말하는 기계는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본인도 52세인데 늙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긍정 학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저도 계속 매일 보고 있거든요. 항상 에너지가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각의 차이다. 몸의 문제가 아니다. 정신의 문제다. 정신이 젊어야 한다. 정신이 젊다는 것은 창의적인 생각이 봄날 새싹 돋듯이 무수하게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전의 읽기는 세월을 역행하는 것이다. 수천 년의 지혜가 고스란히 압축된 고전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는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나 보던 타임머신을 실제 삶에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이다라고 고전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을 읽고 페이지로 따지면 6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단락인가? 박계는 선생님의 토지 선물 아까 읽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한 26년간 한 작품을 쓸 수가 있지? 저도 지금 내년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지금 3개월째 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의 5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나는 이랬던 모습을 생각을 해서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바뀐 것들, 그리고 하면서 좀 난관을 겪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며 쓰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유명한 작가들도 책을 1년에 한 권 내는 게 어려운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저의 완전 초보지만 정말 그러한 내공이 어디서 왔을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고명 작가님도 얘기하시지만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꾼다. 박경리 선생은 글쓰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기에 암 수술을 받고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강과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이 2024년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2024년이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내년이 되면 저는 나이가 40대 후반에서도 끄트머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 곧 50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야, 50이면 뭘 시작해? 이제 정년 퇴임 준비하고, 향후 연금 받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올해 초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삶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나이가 많다고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했을 건데, 하지만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는 지금은 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역사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유튜브에서 몇 번 봤던 선생님이십니다. 황현필 역사 선생님이신데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듣고 왔어요. 아, 정말 그분도 내공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한 가지 주제를 던지면 그 한 가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울림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목 자체가 매국의 시대 우리는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최근에 계엄 때문에 계엄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제를 바꾸셔가지고 과거의 역사, 현재의 역사를 다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역사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특히나 제 자녀도 이제 중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 과목이 선택 과목이 돼버리고 필수 과목이 아니고 그리고 배운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능 점수를 위한 역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것들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이런 강연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이야기 많이 듣고 깨달아야겠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강연에서 오는 울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까지 어제까지 총 3주에 걸쳐 3번의 강연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김미식 작가님의 강연, 지난주에는 고명환 작가님의 강연, 어제는 홍현필 강사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다 각기 다르십니다.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강연하는 방법, 어투 다 다릅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좀 깨달았고요. 이러한 도전은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행동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인생과 바뀌어서 도전하는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인생은 분명 내일을 밝게 해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